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오디오북 DJ,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듣고 나면 절대로 삶은 계란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드실 수 없게 만들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잠깐만요. 손을 멈추시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분명히 방금 전에 놔뒀는데 어디다 뒀더라? 아니, 방금 전에 만난 그분 이름이 뭐였더라? 뭔가를 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 왜 들어왔는지를 모르겠는 그 황당한 순간들. 이런 경험이 잦아지고 있다면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삶은 계란과 기억력의 놀라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은 계란을 딱 한 가지, 식품과 함께 먹었을 때 벌어지는 뇌에서의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 하나를 갖게 될 거예요. 비싼 약도 아니고 어디서 구하기 힘든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서 항상 함께해온 음식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왜 우리 뇌는 점점 늙어가는가? 여러분, 인간의 뇌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의 무게는 약 1.4kg 정도인데요. 그 구성 성분의 60% 이상이 지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DHA라고 하는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이 뇌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DHA, 우리 몸에서 스스로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DHA를 포함한 각종 뇌, 영양소의 흡수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20대 때는 먹기만 하면 척척 흡수가 됐던 것들이 40대, 50대를 넘어서면서 똑같이 먹어도 실제로 뇌에 전달되는 양은 훨씬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현대인의 식습관은 어떤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먹는 것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당분이 잔뜩 들어간 음식들. 이런 식습관은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약하게 만듭니다.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뇌가 제대로 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뇌에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신경세포를 만들고 수리하는 재료. 둘째,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신경전달물질. 셋째, 뇌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 냉장고에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바로 계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계란, 당신이 몰랐던 뇌의 슈퍼푸드. 예전에는 계란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란, 특히 계란 노른자는 뇌 건강에 있어서 최고의 식품 중 하나라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계란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 그 이름은 콜린입니다. 콜린. 들어보셨나요?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직접적인 원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 학습 능력, 집중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연구해보면 공통적으로 아세틸콜린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기억이 잘 저장되지 않고 이미 저장된 기억도 꺼내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콜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계란 노른자예요. 계란 한 개에는 약 150에서 180mg의 콜린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뇌 속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계란에는 비타민 B12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B12는 뇌신경을 감싸고 있는 마이엘린이라는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마이엘린이 손상되면 신경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훌륭한 계란을 어떻게 먹으면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비밀이 나옵니다. 잠깐 지금 바로 알려드리면 재미없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 기억력에는 적이 있다. 여러분, 기억력을 망치는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기억력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염증입니다. 뇌 속의 만성염증. 이게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각종 인지 기능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의 신경세포들이 손상됩니다. 또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장내 염증도 뇌로 연결됩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경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활성산소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생겨나는데 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산화시키고 손상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가 더 빨리 노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만성염증, 스트레스, 호르몬, 활성산소를 동시에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자, 이제 진짜 비밀을 말씀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삶은 계란과 함께 먹어야 할 바로 그것. 자,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기억력이 10년 젊어진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식품. 과연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이것은 지중해 연안 지역 사람들이 수천 년 전부터 먹어온 식품입니다. 이탈리아 할머니들이 매일 아침 식탁에 올리는 그것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이른바 블루존 지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즐겨 먹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삶은 계란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 먹는 것. 이 단순해 보이는 조합이 왜 뇌에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올리브 오일하면 많은 분들이 요리할 때 쓰는 기름 정도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요리 기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가지의 생리 활성 물질이 농축된 그야말로 액체 황금입니다. 올리브 오일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분은 올레오칸탈입니다. 올레오칸탈. 이 물질은 놀랍게도 이부프로펜이라는 소염제와 유사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즉, 뇌 속의 만성염증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또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단불 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올레산은 뇌의 신경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막이 유연해야 신경신호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폴리페놀도 빠질 수 없죠.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폴리페놀은 뇌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특히 하이드록시타이로솔이라는 폴리페놀은 뇌세포의 산화를 막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다섯 번째 이야기. 계란과 올리브 오일의 시너지. 자, 그런데 왜 계란과 올리브 오일을 따로따로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먹어야 하는 걸까요? 이 조합에는 정말 놀라운 시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린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콜린이 뇌 속에서 아세틸콜린으로 변환되려면 특정 효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의 활성화를 돕는 것이 바로 건강한 지방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단불 포화 지방산은 이 효소의 활성을 높여서 계란의 콜린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아세틸콜린으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올리브 오일의 지용성 폴리페놀들은 지방에 녹아서 흡수되는데 이때 계란의 지질 성분이 올리브 오일의 유효 성분들을 훨씬 잘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란은 올리브 오일의 흡수를 돕고 올리브 오일은 계란의 뇌 효과를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이 두 식품이 함께 만났을 때 그 효과는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됩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을 연구한 여러 연구들에서 올리브 오일과 계란을 함께 먹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리고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연구에서는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12주간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은 매일 삶은 계란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 먹고 다른 그룹은 계란만 먹었습니다. 12주 후 기억력 테스트를 했을 때 올리브 오일 조합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단기 기억력이 평균 23%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어떤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 자,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올리브 오일이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시중에서 팔리는 올리브 오일에는 크게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냥 올리브 오일, 이렇게요. 이 중에서 뇌 건강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면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를 처음 냉압착해서 얻은 첫 번째 기름으로 앞서 말씀드린 올레오칸탈, 하이드록시타이로솔 등 핵심 폴리페놀 성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정제 과정을 거친 다른 등급의 올리브 오일에는 이런 유효 성분들이 상당 부분 제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라벨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목 뒤쪽으로 살짝 매운맛 또는 쓴맛이 느껴집니다. 이 맛이 바로 올레오칸탈의 맛이에요. 맵지 않고 그냥 기름 맛만 난다면 폴리페놀 함량이 낮은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약 15ml에서 3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먹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은 계란을 먹을 때 그 위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거나 올리브 오일이 담긴 작은 종지에 찍어 먹는 거예요. 가열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폴리페놀은 열에 민감해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분해될 수 있거든요. 물론 요리에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뇌 건강 목적이라면 가열하지 않은 상태로 먹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계란은 어떻게 삶아야 할까?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영양소 보존율이 달라집니다. 삶은 계란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삶은 계란일까요? 프라이나 스크램블 에그는 안 되나요? 사실 계란 조리법 중에서 콜린 보존율이 가장 높은 것은 수란이나 반숙입니다. 완전히 익힌 완숙 계란도 괜찮아요. 하지만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는 프라이나 스크램블 에그의 경우
열에 의해 일부 영양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노른자예요. 노른자를 완전히 익히면 콜린은 잘 보존되지만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약간 감소합니다. 반숙으로 먹으면 이 두 성분을 더 잘 보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방법은 노른자가 살짝 흘러내리는 정도의 반숙. 계란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는 거예요. 반숙 계란 만드는 법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이 팔팔 끓으면 냉장고에서 꺼낸 계란을 넣고 6분에서 7분 삶은 후 바로 찬물에 담가서 식히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반쯤 익은 완벽한 반숙 계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더. 계란을 삶을 때 물에 식초를 한 방울 넣으면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또 계란의 뾰족한 부분에 바늘로 작은 구멍을 살짝 내주면 삶는 동안 계란이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8번째 이야기. 뇌를 되살린 사람들의 이야기. 자, 이론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이번에는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모 씨는 57세 회사원입니다.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부쩍 나빠진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회의 중에 갑자기 하려던 말이 생각이 안 나고 방금 전에 읽은 보고서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는 거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걱정이 됐어요. 병원에 가봐도 치매는 아니라고 하고 그냥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잘 먹으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식단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책을 읽게 됐고 거기서 지중해식 식단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으로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뿌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3주째부터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2달 후에는 회의 중에 하려는 말이 막히는 경우가 눈에 띄게 줄었고 읽은 내용도 예전보다 훨씬 잘 기억이 됐어요. 물론 이게 전부 계란과 올리브 오일 덕분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박모 씨는 그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했어요. 달라진 건 오직 아침 식사 한 가지뿐이었다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음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9번째 이야기. 뇌 건강을 위한 황금 루틴. 자,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당장 실천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뇌 건강을 위한 황금 아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에 삶은 계란 2개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큰술을 더하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먼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 사이의 소통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삶은 계란, 올리브 오일, 여기에 한 줌의 블루베리를 더하면 뇌 건강 최강 조합이 됩니다. 다음으로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과 L-스테아닌은 집중력을 높이고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맑고 편안한 집중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커피 대신 녹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리고 견과류, 호두, 아몬드,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삶은 계란 2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큰술, 블루베리 1줌, 녹차 1잔. 여기에 오전 간식으로 견과류 1줌.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건강하게 1년, 10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뇌 건강을 방해하는 것들. 이번에는 반대로 뇌 건강을 망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좋은 것을 아무리 먹어도 나쁜 것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니까요.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정제된 설탕은 뇌에 있어서 진짜 독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혈당 스파이크는 뇌신경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간 음료와 과자, 빵 종류는 최대한 줄이세요.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이것들로 만든 과자류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뇌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뇌의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뇌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특히 해마 부위에 있는 신규 신경세포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네 번째는 초가공식품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라면, 각종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 방부제, 색소 등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것이 뇌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은 뇌가 그날의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또 수면 중에 뇌에 쌓인 각종 노폐물이 청소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인 기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1번째 이야기. 뇌를 젊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 음식 이야기를 충분히 했으니 이번에는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BDNF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는 비료 같은 거예요. 이 BDNF가 많을수록 새로운 신경세포가 잘 만들어지고 기존 신경세포들의 연결도 강화됩니다. 어떤 운동이 좋냐고요? 가장 효과적인 건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거예요.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이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춤 같은 리듬 있는 운동은 뇌의 다양한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특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자극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쓸수록 강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독서, 퍼즐 풀기 같은 활동들이 뇌를 자극하고 신경 연결망을 강화합니다. 편안함에만 머물지 말고 뇌에게도 꾸준히 도전 과제를 주세요.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고독과 고립은 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대화와 교류는 뇌를 활성화하고 인지 기능을 보호합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이 뇌의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두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의 명상이면 충분합니다. 12번째 이야기. 오메가3의 비밀. 여기서 잠깐 오메가3 지방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뇌의 60%가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DHA는 뇌신경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신경세포의 유연성과 신호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DHA가 부족하면 신경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신경신호 전달이 느려져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DHA는 뇌에서 소비되기는 하지만 뇌에서 직접 합성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해요. DHA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청어 같은 생선이요. 이런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는 게 뇌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생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들에게는 호두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ALA가 풍부한데 체내에서 일부가 DHA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DHA의 흡수를 도와준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세요. 지방에 녹는 성질이 있는 DHA는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삶은 계란과 올리브 오일 조합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예요. 13번째 이야기. 뇌와 장의 연결.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뇌와 장의 관계입니다. 최근 신경과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장내축, 영어로는 -BRAIN 엑서스라고 하는 거예요. 장과 뇌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우리 장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들은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게 아니라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 생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약 90%가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면 세로토닌 생산이 원활하고 기분이 안정되고 인지 기능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성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서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나아가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과도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장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핵심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좋은 균 자체를 먹는 거고요. 요구르트,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에 풍부해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말합니다. 양파, 마늘, 바나나, 귀리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있죠. 흥미로운 건 올리브 오일도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란과 올리브 오일, 거기에 발효식품까지.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 장도 건강해지고 뇌도 건강해집니다. 14번째 이야기. 나이별 뇌건강 전략. 자, 여기서 잠깐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뇌건강 전략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30대는 뇌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뇌가 활발하게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는 시기이므로 이때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40대는 본격적으로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40대부터는 신경세포의 손실이 시작되고 뇌의 부피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부터 올리브 오일 등 푸른 생선, 녹황색 채소를 적극적으로 챙겨 드시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50대는 특히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의 감소가 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성호르몬은 뇌신경세포의 성장과 보호에 관여하거든요. 이 시기에는 특히 비타민 D와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도 함께 챙기시는 게 좋아요. 60대 이상에서는 예방보다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적극적인 섭취, 규칙적인 운동, 활발한 사회활동, 충분한 수면이 이 시기의 핵심 뇌 건강 전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느 나이대이든 지금 시작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뇌는 어느 나이에서든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즉 신경가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15번째 이야기. 실천을 가로막는 장벽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맞습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게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천을 가로막는 장벽들과 그 해결책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장벽은 바쁨입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못한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해결책은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계란은 전날 밤에 미리 삶아서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삶은 계란은 냉장 보관 시 일주일까지 보관 가능해요. 아침에 껍질 벗기고 올리브 오일만 뿌리면 끝이에요. 이 정도면 3분도 안 걸립니다. 두 번째 장벽은 비용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비싸지 않냐고요? 사실 처음 살 때 한 병에 얼마라는 가격을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에 한 큰술 먹는다고 하면 500ml 한 병으로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을 쓸 수 있습니다. 하루 환산하면 커피 한 잔 값보다 훨씬 저렴해요. 세 번째 장벽은 맛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독특한 맛이 처음에는 낯설 수 있어요. 특히 품질 좋은 올리브 오일의 쓴맛과 매운맛을. 하지만 이 맛이 바로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양을 조금 줄여서 시작하고 점점 늘려가면 입맛이 적응됩니다. 네 번째 장벽은 귀찮음입니다. 솔직히 가장 큰 장벽이죠.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21일 법칙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든 21일을 연속으로 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딱 3주만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에 올리브 오일 한 큰술. 이것만 해보세요. 3주 후에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습관이 될 겁니다. 16번째 이야기. 뇌 건강 식단의 전체 그림. 자, 이제 계란과 올리브 오일을 넘어서 뇌 건강 식단의 전체 그림을 그려볼게요. 뇌 건강을 위한 식단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가장 많이 추천되는 것이 MIND 식단입니다. MIND는 Mediterranean-DASH Intervention for NEURODEGENERATIV 델레이즈. 약자로 지중해식 식단과 고혈압 예방을 위한 DASH 식단을 결합해서 신경퇴화 예방에 최적화한 식단이에요. MIND 식단에서 권장하는 식품 10가지가 있어요. 녹색잎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잎 채소에는 비타민 K, 엽산, 루테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채소들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다음은 견과류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베리류도 빠질 수 없어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콩류도 중요합니다. 렌틸콩, 검은콩, 두부 등 콩류에는 콜린을 비롯한 각종 뇌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통곡물도 빠질 수 없어요. 현미, 귀리, 통밀빵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서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생선, 가금류, 올리브 오일, 와인적 당량, 그리고 계란. 이것들이 MIND 식단의 핵심 식품들입니다. 반면 가능한 한 줄여야 할 식품들도 있어요. 붉은 육류, 버터와 마가린, 치즈, 페스트리와 과자, 튀긴 음식. 이 5가지입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단지 빈도와 양을 줄이는 거죠. 17번째 이야기. 잊혀진 영양소들. 뇌 건강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언급되지 않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인데 특히 뇌에서 NMDA 수용체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MDA 수용체는 학습과 기억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용체예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수용체가 과활성화되어 신경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다크 초콜릿, 아보카도, 견과류, 씨앗류, 녹색 잎채소 등이에요.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사실 호르몬에 더 가까운데 뇌의 신경성장 인자 생성을 돕고 신경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해요. 가장 좋은 비타민 D 공급원은 햇볕이에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의 햇볕 노출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연입니다. 아연은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신경 발생에 관여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굴, 소고기, 호박씨, 참깨 등의 아연이 풍부합니다. 18번째 이야기. 질문과 오해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기실 수 있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계란을 매일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괜찮나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최신 영양학 연구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매일 한두 개의 계란을 먹는 것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몸이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 양에 따라 자체 콜레스테롤 생산량을 조절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요. 단 당뇨병이 있거나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적절한 섭취량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올리브 오일은 가열해도 되나요? 올리브 오일은 포화지방이 적고 단불 포화지방이 많아서 다른 식물성 기름들에 비해 산화 안정성이 높습니다. 발연점도 생각보다 높아서 일반적인 요리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단, 뇌 건강 목적으로 폴리페놀을 최대한 섭취하려면 가열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4주에서 8주 정도 꾸준히 먹었을 때부터 주관적인 인지 기능 향상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보고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집중력 향상이나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요. 19번째 이야기. 뇌를 위한 수면의 과학. 음식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이제 수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수면이 뇌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우선 기억이 정리되고 저장됩니다. 낮 동안 해마에 임시로 저장된 기억들이 수면 중에 대뇌피질로 이동해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수면 중에 또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뇌 청소입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노폐물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은 주로 수면 중에 활성화되어서 뇌에 쌓인 독성 단백질들을 제거합니다.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도 이 과정에서 제거되거든요.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독성 물질이 뇌에 축적됩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팁을 드릴게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같은 전자기기 화면을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체온이 낮아져야 잠이 잘 오거든요. 자기 전 마시는 따뜻한 카모마일 차 한 잔은 긴장을 풀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번째 이야기. 당신의 뇌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자, 이제 방송의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정보를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 가세요. 삶은 계란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지중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어온 음식입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장수하고 그토록 활발한 정신 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제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뇌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어요. 좋은 지방을 주세요. 항산화 성분을 주세요. 염증을 줄여주세요. 그 부탁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삶은 계란과 올리브 오일 습관입니다. 내일 아침 계란을 삶아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보세요. 그 한 끼가 여러분의 뇌에 선물이 될 거예요. 마무리. 오디오북 DJ의 마지막 한마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길어졌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뇌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뇌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계란은 뇌에 필요한 콜린, 루테인, 비타민 B12가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올레오칸탈, 올레산, 하이드록시타이로솔 등 강력한 항염,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액체 황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각각의 효과가 시너지를 이루어 뇌 건강에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변화는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맑은 하루 보내세요.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뇌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활발하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오디오북 DJ였습니다. 감사합니다.